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다들 저는 처음 보는 걸 텐데, 저는 직면의 바람 회장했던 31기공학번 정리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강의를 하다가 가끔씩 반말이 나갈 수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을까요? 네, 시작할게요. 오늘은 OT 겸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이제 나무란다, 숲을 보는 느낌의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람에서 C 언어 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 언어랑 처음에 파이썬을 같이 배우면은 굉장히 혼동되고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번에 딥러닝 세미나는 이제 파이썬을 맨 마지막에 배우기. 그 전에 딥러닝은 이제 파이썬 없이 최대한 이제 개념 큰 숲을 보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훑고 넘어가고 아마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스터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앞에 있는 사람은 방금 가볍게 소개했지만 작년도 회장하고 가장을 맡았었고요. 21년도 하게, 23년도 하게 분께 딥러닝 스터디 참여하고 진행했었고 작년 하반기 때 반려동물 스팅 인식 AI 기업인 햄나무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은 후반기 때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의 AI 퓨처를 3기로 활동을 했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사업이랑 창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직 오지 않았는데 보조 강사로 승무원하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작년에 가장 했고 디자인 작품들도 같이 진행했었고 인베디드 리눅스라는 분야를 가지고 있냐고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부하다가 이쪽에 관심이 생기면 이 친구한테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 더 있는데 양태민이라는 친구도 이제 22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네이버 포스트캠프라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컴퓨터 비전 쪽으로 오기 수료했고 문제는 나와 동아리 투비스 21 지원하고 있는 친구고 제 이번에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친구입니다. 아마 다음 수업이랑 그쯤부터 지적이 있을 텐데 수업 듣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손들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뒤쪽 학생들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자, 이제 AI를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들 다 AI 공부 프로그램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제 얘기를 하기 좀 쑥스러운데 그냥 막연히 AI가 뜨니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AI 쪽으로 나는 뭔가 꼭 이뤄내겠다 해서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편입으로 로보틱스에 들어왔어요. 네, 왜 편입으로 들어왔나? 저는 이제 지금 1가구당 1PC가 당연한 세대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는 1인당 1안드로이드에 대한 비서를 보시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AI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입학을 했는데 그게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2년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피겨라는 회사에서 오픈AI랑 협업을 해서 기가 막힌 걸 만들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간이 안 되면
스트레스는 지금 속도로 특히 AI 분야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많이 빨리 발전을 해서 그냥 나는 그 발전하는 속도에 못 이기겠다,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AI를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알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미래에 좀 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I는 크게 세 분류로 아니죠. AI 안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AI는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게 우리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모방해보자 해서 나온 게 말 그대로 AI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AI라는 단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머신러닝은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완전 똑같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딥러닝이라는 우리 지금 하는 딥러닝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처럼 감지, 추론 등 더 포괄적인 범위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우리 사람은 왼쪽 딱 보면은 저기 개, 오른쪽은 고양이다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죠. 뭐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고양이는 눈이 뭐 강아지보다 큰 것 같고 귀도 강아지보다 큰 것 같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치고 얘를 컴퓨터한테 적용을 해서 하면 눈이 크고 귀가 큰 강아지는 분류를 하지 못하겠죠. 고양이는 분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AI는 인간이랑 완전히 무방되게 하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나왔던 게 머신러닝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개와 고양이 사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개와 고양이만의 분류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여기 그림에서는 코 사이즈와 그리고 이어 쉐입, 귀 모양을 가지고 개랑 고양이를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왼쪽의 그림처럼
왼쪽 상단에는 고양이들을 몰아넣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즉 컴퓨터가 우리가 미리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가 계산할 때 그 공간에 임베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가지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귀 모양과 코 사이즈에 따라서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있다면은 얘는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여기 있다면 강아지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머신러닝이고요. 그럼 딥러닝은 뭐냐? 아이, 강아지랑 고양이만 비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뭐 따져야 될 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변수 두 가지만 줬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변수들을 줘야지 더 잘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에 있는 문제가 개랑 고양이만 분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컴퓨터가 이걸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내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해서 나온 게 딥러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동그라미들을 노드 리세트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사람의 뉴런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 계산하는 과정을 겪어서 이게 깊게 신경망을 짜서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는 레시피고 하나는 요리사예요. 어느 게 머신러닝일까요?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잘 안 하단다 보네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우리가 짜는 알고리즘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갈비 레시피처럼 소갈비 레시피를 주면은 소갈비찜만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다른 레시피를 주면 이제 소갈비찜 레시피는 못하고 다른 요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반대로 딥러닝은 요리사예요. 그냥 훌륭한 요리사는 냉장고 문 열고 이거 무슨 재료 있네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비유를 하면은 조금 더 와닿을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우리가 준 알고리즘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딥러닝은 스스로 패턴을 배우고 이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나옵니다. 딥러닝에서 굉장히 비슷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사람의 뉴런을 모방을 하려고 했다고 계속 말해주는. 그래서 이제 뉴런은 처음에 입력값이 들어오고 지났다가 역치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신호가 가죠. 뒤로 연결해주고 생물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을 의미를 하고 우리 인간의 뇌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냐? 아까 개랑 고양이 사선으로 분리했던 걸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이제 얘랑 흰색 점과 검은색 점을 하나의 선으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요. 지금 나만 바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XOR이라는 배타적 물리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학년 때 디지털 공학이나 이런 거 들으면 아마 나올 거고 심심찮게 나올 거고 그리고 닥치랑 원에서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XOR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원을 하나 늘리면 되겠다. 이렇게 색종이라 치고 접어가지고 자르면 둘이 나눠질 수 있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깊은 신경망이 나온 이유가 단일 신경망으로는 그런 고차원적인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망을 붙이고 붙여서 깊게 만들면은 이렇게 분류하기 어려운 것도 이 고차원적으로 가면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비선형적인 요소라고 해요. 선으로 구분을 할 수 없는 걸.
그래서 DNN이 나오게 됩니다. Deep Neural Network라고 해서 깊은 신경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왼쪽 거를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은닉층,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입력층이고 중간에 있는 초록색이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하고 요 마지막 빨간색이 아웃풋, 출력층인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게 우리가 넣어준 데이터 사이는 우리가 그냥 짜놓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닉층이 눌리니까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해서 DNN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배우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예제가 엠니스트 데이터셋이에요. 이제 런던이었나 어느 해외에서 우체부들이 이제 수기로 막 우리 우편 번호 막 휘갈려서 적다 보니까 이 번호들을 다른 사람이 쓴 글자 알아보기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컴퓨터로 빠르게 알아보자 해서 나왔던 숫자 데이터셋이죠. 0부터 9까지 있는 숫자 데이터셋인데 이거를 잘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이 하얀색 부분들은 다 0이라고 적혀 있고요. 요 명암값에 따라서 0부터 255 사이의 값이 숫자 3인 것 같죠? 3 모양으로 있어요. 얘가 DNN을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숫자를 학습시키려면 이 수많은 픽셀들 있잖아요. 왼쪽 끝 위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 한 줄이 이거 하나로 들어가고 또 다음 줄이 이거 하나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긴 배열 하나가 입력값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우리 합쳐져 있으면 이게 숫자 8인가 같은 8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간단히 3등분해서 위에 거 옆에 가운데 거 붙이고 그 다음에 맨 아래 걸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8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힘들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나온 게 CNN이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보면 그냥 보는데 컴퓨터한테 이거랑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죠. 해서 이런 어떤 필터라는 거 사이즈를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3x 3인 필터라면 이미지에서 왼쪽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랑 처음에 시작할 때 얘랑 곱하고 뭐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이런 CNN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CNN을 사용을 하면 이미지를 되게 잘 해석을 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엠니스트 데이터셋 중에 숫자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다가 마지막에는 DNN을 이용해서 결과 땅땅땅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0부터 9까지 있는데 저게 숫자 4잖아요. 잘 학습된 모델이라면 안 보이지만 4라는 놈의 뭔가 확률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나머지는 0에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모델이 숫자를 잘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설명이었는데 그냥 간단히 하면 개랑 고양이를 다시 분류를 해본다고 쳐볼게요. 컴퓨터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숫자를 셀 때. 그래서 개를 0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고양이를 1이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든 CNN 모델을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 후에 학습시킬 때 쓰지 않았던 데이터를 주고 예측해봐라 하면 강아지면 반대로 들어가네. 강아지면 0, 고양이면 1이 나올 거예요. 입력과 출력 모델을 이렇게 숫자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RNN은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시간적인 요소를 볼 때 필요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번역이나 우리가 이런 말하는 이런 거를 자연어라고 하는데 자연어 처리에서 특히 많이 쓰는 네트워크들입니다.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옆에 그림을 보면 이 레이어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듯한 모양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 저는 강사입니다. 네, 뭐 저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겠죠.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네트워크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출력값이 영어로 I'm an instructor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래는 좀 복잡해서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앞서 잠깐 엠리스트 벡터를 얘기하면서 저 하얀색 부분은 0이고 검은색 부분에는 명암값을 따라서 0부터 255의 값이 같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렬이거든요. 행렬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알긴 알아야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미지들은 RGB가 그러니까 색상에 있는 사진들이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에서 RGB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0부터 255의 값을 레드 채널에 하나 갖고 있고 그린 채널에 하나 갖고 있고 블루 채널에 하나 갖고 있고 세 가지를 갖고 있고 이 세 가지를 합쳐진 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왼쪽처럼 보이는 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가로가 5개, 세로가 10개, 그리고 RGB 채널이 3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5바이, 10바이 3 행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행렬이라는 건 이렇게 꺽쇠 형태 안에 숫자를 적어주게 되는데 이 행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를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행, 1열은 1이고 예를 들어서 2행, 3열은 6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친구 이 A에서 1행 2열은 숫자 몇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시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나중에 3학년 가면 선형대수학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걸 배우지만 우리 딥러닝을 할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개념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건 막 계산하고 막 엄청 노드 사이에 막 아까 그래프 엄청 많았잖아요. 막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우리 계산 절대 안 해요. 코드 한 줄이면 커트가 세. 네, 개념 강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형 회귀인데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선형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떤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몇 시간 했는데 시험 점수는 몇 점이 나올까?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했을 때 2점이 나오고 2시간 공부했을 때 4점이 나오고 3시간 공부했을 때 6점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4시간 공부했을 때 몇 점이 나올까 알 수 있겠죠. 8점이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선형회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런 직선 그렸던 것처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라고 우리가 저걸 보고 y는 2x겠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의 하이포테시스를 이용해서 hx는 ws 플러스 b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이제 우리는 w라고 가중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 b는 평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 아까 보여드렸던 동그라미들 겁나 많은 거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들 하나하나마다
가중치와 편향을 다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잠깐만요. 얘는 좀 써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이런 동그라미들 하나하나마다 가중치와 편향을 갖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입력값으로 숫자 1이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화살표에 얘 들어갈 가중치가 W가 2고 B는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WX 플러스 B라고 했잖아요. X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화살표에서 나온 결과는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결과값들이 합쳐진 게 하나의 노드에 들어가고 얘가 또 다음 층에 영향을 주고 해서 나온 최종 결과가 컴퓨터가 보관하는 어떤 값이 될 거다. 근데 그 값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정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딥러닝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가 손실함수라는 게 있어요.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국말로 굉장히 많은 다른 말을 써요. 비용함수, 손실함수, 목적함수, 오차함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얘가 뭐냐 이제 딥러닝에서 우리는 컴퓨터한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있고 컴퓨터가 예측하는 결과값이 있겠죠. 이 둘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좋은 모델일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게 딥러닝의 목적인데 그럼 그 오차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 오차를 나타내는 식을 컴퓨터한테 주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개의 점이 무작위로 찍혀 있는 그래프에 이 XY 좌표 표면이 있고 이 사이를 얘네 네 개의 점은 절대 한직선으로 지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으로 제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 네 개의 점에 근사한 어떤 직선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선형학입니다. 그러면 그 직선이 나왔을 때 그 직선보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 고양이 예로 든 것처럼 위에 있는 놈은 어떤 놈일 거고 아래 있는 놈은 또 다른 놈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점을 가까이 지나는 무작위로 선을 몇 개를 그어봤는데 어떻게 오차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직선을 그어보고 그 직선과 y축 거리의 차를 오차로 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했을 때 대충 예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오차가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플러스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오차들을 다 더해버리면 오차가 만약에 한쪽은 플러스 100, 한쪽은 마이너스 100인데 우리가 계산한 오차는 둘이 합치니까 0이 되버려요. 그러면은 컴퓨터 입장에서 와, 낮았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오차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절대값을 씌워야 되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곱을 한 오차의 제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변수가 4개니까 4개로 나누자.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 함수,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제에서는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쓸 거고 얘는
MSE라는 mean square error라는 굉장히 유명한 코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주고 이 오차를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너가 직선을 찾아봐 했을 때 알아서 자 하고 나와요. 이런 것들은 어, 지금 실습이 궁금한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수업부터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다들 되게 싫어하고 파이썬을 안 배우니까 일부러 약간 실습은 뺐거든요. 궁금하면은 뭐 투표로 드릴게요. 궁금하다 하면 다음 수업부터 좀 실습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개념만 얘기하니까 굉장히 빨리 끝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손실함수와 뭐 지금은 말씀 안 드린 단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컴퓨터가 계산한다. 이 정도만 일단 첫 수업이니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오른쪽 위에 있는 QR코드는 제가 22년도 때 처음 분장을 배울 때 공부하면서 정리해놓은 기술 블로그예요. 들어가서 한 번씩 보충 자료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한 내용은 세 번째 글에 있을 거예요. 딥러닝 스터디 목차에는 세 번째 글이 있을 건데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AI는 말 그대로 포괄적인 말이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그런 말이다. 머신러닝, ML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주로 볼 건지 정해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고 딥러닝은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냥 모델한테 넣어주면 알아서 결과가 짠 하고 나온다.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뉴런을 모방해서 만든 구조다. 퍼셉트론 동그라미들이 퍼셉트론 노드라고도 해. 그리고 이 선이 엣지, 계산이 되는 선을 엣지라고 하고 퍼셉트론과 엣지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W 가중치를 곱하고 B 편향을 더해서 그것들이 액티베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다음 수업이나 다음 수업쯤에 설명할 거니까 뭐 그냥 뭔가를 하나 보다. 아까 우리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것만 보여줬는데 그 다음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이 W랑 B를 정해줘야 돼요. 계속 이 학습을 할수록 이 W와 B 값이 바뀌어요, 점점. 근데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버튼 딱 누르면 AI 모델이 알아서 그 기준치와 현황을 찾아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개축을 하더니 최적의 값을 딱 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뉴럴 네트워크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리펄시브 뉴럴 네트워크 세 종류가 존재하고 DNN은 은닉층이 아주 깊은 시경화 요 가운데 있는 초록색 여기 은닉층이라 했죠. 이게 깊은 거를 DNN이라고 하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필터가 사람이 사진을 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방시킨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해석하는 게 CNN입니다. RNN은 번역이나 자연어 처리, 우리가 말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망이다. 선형회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주 궁금하죠, 지금. 너무 샤이하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개인적으로 받든 뭐 이런 걸 좀 고안을 해볼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좀 일찍 끝났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